안녕하세요. 기상 불침번 소박사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따뜻한 덕담을 남겨주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하다며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덕분에 제가 매일 기상도를 분석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을사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상세한 설날 특집 대기획입니다. 단순히 내일 비가 옵니다가 아니라 왜 비가 오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의 귀성길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분이 댓글로 우려를 표하신 바누아투 지진과 일본 지진의 상관관계, 이른바 바누아투의 법칙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둘째, 설 당일 귀성길의 최대 복병이 될 이류 안개와 초미세먼지의 습격입니다. 셋째,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시간대별 상세 날씨와 생활 밀착형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휴가 끝난 후 2월 하순에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북극 한기의 마지막 대반격, 즉 꽃샘 추위에 대한 장기 전망입니다. 지금 날씨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기상 데이터는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반도 상공의 흐름을 읽어보시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14일 토요일 11시 27분,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 데이터에 따르면 진앙 부근에서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7의 매우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바누아투는 작년 9월에도 규모 6.4의 강진이 있었던 곳으로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땅이 요동친 것입니다. 댓글창을 보니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나면 2주 안에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큰 지진이 난다던데 사실인가요? 한국에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른바 바누아투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속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법칙은 아닙니다. 다만 바누아투와 일본 그리고 한반도 인근은 모두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각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 응력이 다른 쪽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진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비의 영역입니다. 한국의 뒷문이 열려 있다는 구독자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경각심을 가지되 과도한 불안감으로 명절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기상청과 저 소박사가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연휴를 즐기셔도 좋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꽤 쌀쌀하셨죠? 특히 경북 경주 산내 지역은 영하 6.4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춥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복사 냉각입니다. 낮 동안 태양열로 데워진 지면은 밤이 되면 열을 우주로 내뿜습니다. 이때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이불처럼 열을 가둬두지만 어제처럼 맑은 날에는 열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경주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밤사이 차가워진 공기는 무거워서 산비탈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마치 물이 고이듯 찬 공기가 분지 바닥에 쌓이면서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주가 유독 추웠던 과학적 이유입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해 효과 때문입니다. 미국의 5대5 지역은 겨울철에 호수 효과로 인해 폭설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호수 위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우리 동해안도 똑같습니다. 아니 동해는 5대5보다 4배나 크고 수심이 깊어 겨울에도 결코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동해를 지날 때마다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이것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며 눈을 뿌리는 것입니다. 과거 1927년 일본의 이부키산에서는 이 원리로 무려 11m 82cm의 눈이 쌓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내리는 눈비도 바로 이 한국형 호수 효과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설 당일 17일과 연휴 마지막 날의 날씨 핵심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 바로 이류 안개입니다. 설날 당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바람이 잦아듭니다. 이때 남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서해상의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 아랫부분이 차가운 수면과 닿아 냉각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것이 짙은 안개로 변해 서해안으로 밀려옵니다. 이것이 이류 안개입니다. 이 안개는 일반 안개보다 훨씬 짙고 지속시간이 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영종대교, 서해대교를 이용해 귀성 귀경하시는 분들은 비상등을 켜고 평소 속도의 50% 이하로 감속하셔야 합니다. 안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로 위의 암살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사는 자연현상이지만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화학 물질이다. 특히 중국 산업지대를 통과하며 중금속이 섞인 먼지는 치명적이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람이 멈추는 설 당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대기 중에 갇혀버립니다. 하늘이 뿌옇다면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독스모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묘 가실 때 혹은 친척집 방문하실 때 KF94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역별 상세 예보입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강릉부터 벚꽃을 기다리는 제주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수원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설 당일 아침 최저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날씨니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 이류 안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시거리가 50미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인천공항 오가시는 분들은 항공기 지연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내륙 분지 특성상 아침 안개가 짙고 낮에는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가장 쉬운 조건입니다. 실내 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 춘천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습도가 높아 아침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이 매우 위험합니다. 춘천 양양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터널 출입구에서 절대 감속하십시오. 강릉은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언제쯤 흡족하게 내리는지 가물어서 큰일이다라는 댓글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동풍의 영향으로 약간의 눈비가 내리겠으나 해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이 그치면 다시 건조해지니 산불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봉저수지의 수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 요충지, 충청권입니다. 대전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로 무난하지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라 차량 정체 시 매연이 더해져 공기질이 최악일 수 있습니다. 세종과 청주 역시 분지지형으로 대기 정체가 극심할 것입니다. 뿌연 하늘이 구름인지 먼지인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딱 들어맞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7도. 한옥마을 등 야외 활동하시기에 기온은 적당합니다. 광주는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로 남부지방의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봄은 온다는 댓글처럼 매화가 피기 시작한 곳도 있지만 연휴 직후 찾아올 한기에 꽃망울이 얼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목포는 항구 도시답게 바람이 변수입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파고가 높아질 수 있으니 섬 지역 귀성객들은 배편 운항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십시오. 대구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9도로 전국 내륙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은 최저 1도, 최고 10도입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예전 3월 초 부산 기온이 영하 9도 된 적 있었다며 경각심을 주셨는데 정말 정확한 기억력입니다. 부산은 따뜻하다가도 한번 추워지면 매섭습니다. 해안가 빌딩풍도 강하니 시설물 관리 유의하십시오. 울산과 창원은 산업단지가 많아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결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조한 날씨에 공장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최저 4도, 최고 10도로 유채꽃을 볼 수 있을 만큼 포근합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급변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동해 효과로 인해 계속해서 눈 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십시오. 연휴가 끝난 뒤의 날씨,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다시 말해, 꽃샘추위입니다. 앞으로 2, 3번 올 겁니다. 라는 댓글, 기상학적으로 매우 통찰력 있는 예측입니다. 기상 모델 GFS의 2월 23일 예상 일기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휴 직후인 18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2월 23일경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대한 저기압이 포착됩니다. 이 저기압은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는 전선면을 형성합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의 비나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과 남부지방에는 반가운 단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뒤 북쪽 몽골 고원과 시베리아에 쌓여있던 차가운 북극 한기가 둑이 터지듯 한반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영하 6도 선눈과 비의 경계이자 추위의 기준선이 평소보다 훨씬 남쪽인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2월 말에 한겨울 못지않은 강력한 한파, 즉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3월 초에도 영하 9도였다는 부산 구독자님의 말씀이 올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은
GFS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 변동성은 큽니다. 날씨는 생물과 같아서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겨울 장군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꺼운 패딩, 아직 세탁소에 맡기지 마십시오. 2월 말까지는 곁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바누아투 지진 소식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전한 명절 보내십시오. 둘째, 설 당일 운전하실 때 서해안과 내륙의 이류 안개를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셋째,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며 2월 하순에는 강력한 꽃샘 추위와 함께 많은 비나 눈이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십시오. 소박사님, 사계절 중 제일 싫은 계절이 겨울입니다. 추위 때문이에요. 라고 하신 구독자님. 저도 춥고 건조한 겨울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봄은 옵니다라는 경상도 사투리의 구수하고 희망찬 댓글처럼 추위의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화가 활짝 피었다는 남쪽 소식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곧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 여러분, 후방에서 살아서 추위를 덜 느끼는데 전방 장병들은 엄청 춥겠네요 라며 걱정해주신 구독자님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 소박사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기상도를 지키는 불침번이 되어 날씨 변화가 감지되는 즉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고 가는 고향길 안전 운전하시고 가족분들과 따뜻한 정 나누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